안녕하세요. 오늘은 분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데블스온입니다. 데블스온이지만 아마 이제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화원에서 다육이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각종 화초를 구입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매번 말씀드립니다. 화분을 들었을 때 화분이 가벼운지, 이런 유약분 아니면 독이분에 심어진 화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 무게 때문에 가벼운데, 보통 화원에서 파는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이 곰팡이가 있습니다. 올 봄에 데블스온이라는 품종을 구입하고 그대로 여름에 분갈이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대로 두고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상토로만 심었구나, 급하게 키우기 위해서 100% 상토로 키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 다육이보다 좀 빠르게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습한 기온도 있었고 100% 상토로 심어진 경우는 이 곰팡이가 있을 경우도 많고, 하엽이 많이 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화분 속 안에 뿌리가 이렇게 손뭉치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름을 난 것만 해도 이 데블스온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풀떼기 같지만 뭐 부추 같지만 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초보분들이 키우기 아주 적당한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물인데, 그런 식물도 화분 속에 이렇게 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하엽이 많이 진 상태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100% 지금 보십시오. 펄라이트하고 상토로마 밑으로 보시면 완전 엉겨 있습니다. 얼마나 농장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시중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 다육이는 결국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뿌리를 다 정리를 하고 새로 심어준다 그러면 건강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얼마만큼 뿌리를 남겨놓고 분갈이를 하는지 제거를 하고 난 후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블스온을 뿌리 정리하고 난 후에 바닥에 떨어진 흙입니다. 어떤가요? 펄라이트와 상토로마 이렇게 심어져 있죠. 펄라이트와 상토로만 심어지면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햇살이 비치지 않는 반음지에서 키운다 그러면 속성으로 풍성하게 키울 수 있지만, 집 가정에 가져오면 환기가 잘 안 되면 곰팡이병이 생기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특히 여름에 잘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100% 상토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원에서 구입을 할 때는 화분을 들었을 때 무거운 것을 좀 구입해라 라는 말을 종종 드리는 건데요. 뭐 대부분 100% 상토지만 그 중에도 안 그런 화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조금 무거운, 그리고 마사를 좀 걷어서 안쪽 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블스온을 뿌리를 정리를 한,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정리한 모습입니다. 아까보다 많이 정리가 됐고 상토를 거의 다 제거를 했죠. 이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 데블스온 자체가 거의 풀 같기 때문에 아주 뿌리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켜있는 뿌리는 풀어주고 그 안에 상토가 굳어 있는 부분은 다 털어서 제거를 해주고 난 후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가끔은 이 뿌리가 죽을까봐 아주 살살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다 잡아 뜯으십시오. 버적버적 소리가 날 때까지 뜯어내고 난 후에 뿌리가 굵지 않는 그런 식물 같은 경우는 자리 잡는데 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하고 나서 심어주고 나서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줘도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8월 중순이고 9월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화분 속에서 그대로 둔 후에 1차 관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갈이를 완료하고 나서 마무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갈이 상태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 배습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마사와 폴라이트, S라이트, 산야초와 같은 재료를 넣고요. 이런 성장이 빠른 다육이들한테는 상토 성분을 약간 줄입니다. 상토 성분은 약 30% 정도만 넣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성장은 하지 않을 건데요. 이 데블스온 자체가
그 파키포리아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장이 빠릅니다. 빠르고 자구번식도 강하기 때문에 아마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데블소원을 한번 키운다 그러면 아마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블소원 자체는 물을 아주 좋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으로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진한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요. 한 중품 정도 사이즈도 한 5,000원에서 만원 사이, 요 사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오늘은 데블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대로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잘라내야 새로운 뿌리가 많이 자랍니다. 많이 자른 뿌리는 꼭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고요. 잔뿌리만 정리를 했다 그러면 바로 물을 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원에서는 꼭 구입을 할 때 포트채로 들고 오기보다는 화원에서 정리를 해서 가져오는 게 좋고요. 대부분 농장에서 가져온 상품들 같은 경우 상토로 심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육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베란다에서 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화원에서 분갈이를 해서 가져오고요. 화초를 키울 때는, 특히 다육이를 키울 때는 너무 큰 화분에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화분에 심으면 많이 자랄 것 같지만 뿌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오히려 뿌리가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화초와 화분이 화초의 한 20% 정도 큰 사이즈로 구입을 해서 심어주면 예쁘게 키울 수 있고요. 화분 사이즈가 크면 뿌리가 많이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뿌리는 적당한 화분에 심어줘야 뿌리도 제대로 물을 흡수하면서 화분 속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